월터가 탄 빨간 비행기는 실제 에어 그린란드의 비행기가 맞고 현실의 그린란드도 영화만큼 멋있긴 하지만 사실 누쿠에는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다. 안녕하세요. 짠드라마TV의 문상건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여행해보지 못했을 나라이고 또는 주위에서도 이곳을 여행했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어떤 나라냐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라는 나라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몇 년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슬란드를 다녀오고 나서 아이슬란드가 여행지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특히 사진작가분들이 많이 찾게 되면서 추운 극지방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아이슬란드와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가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그린란드를 들어보셨다면 영화에서 잠깐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영화냐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나온 그린란드는 실제 그린란드와는 비슷하면서도 매우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2013년에 개봉한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그린란드가 등장한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아닐까 싶다. 월터가 탄 빨간 비행기는 실제 에어 그린란드의 비행기가 맞고 현실의 그린란드도 영화만큼 멋있긴 하지만 사실 누쿠에는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없다. 그런 활주로가 있었다면 누쿠를 오가는 일이 한결 쉬웠을 텐데 게다가 그 장면을 촬영한 장소는 그린란드가 아니라 아이슬란드였다. 조종사는 그린란드에는 사람이 8명밖에 살지 않기에 사람을 추적하기에 이만한 장소는 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그래도 그린란드 인구가 8명이라니. 그린란드는 매우 오지의 느낌은 있지만 사람이 8명밖에 안 살진 않아요. 실제로는 5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이 책을 쓴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쓴 김인숙 작가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뭔가 극지방에 한국인이 딱 한 명 살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만 이 책은 그런 특징 때문이 아니라 정말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추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여행서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잠깐 검색을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자료를 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검증하고 우리가 읽기 좋게 가독성이 편하게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책으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 그리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쓰인 사이트를 뒤져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풀어냈고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린란드를 이해할 수 있는 정서적인 결을 유지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롤로그에도 좋은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세계 지도를 펴서 그린란드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까? 그린란드가 나와 있는 지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분명 특별한 지도다. 아시아에서 만든 지도는 아시아를 중심에 놓고 유럽에서 만든 지도는 당연히 유럽을 중심에 놓는다. 그럴 때 그린란드는 둘로 나뉘어 지도 양끝에 있거나 그저 하얗게만 표시된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생명체 하나 없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섬인데도 세계 내노라 하는 국제기구의 통계에서 그린란드는 자료 없음일 때가 비일비재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사는 이곳이 진짜 세상에 존재하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더 멀리 보고 눈앞의 장애물을 넘어 벽 너머 세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린란드가 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지구는 분명히 둥근데 우리가 읽는 지도는 대부분 평면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곳은 조금 작게 보이고 어떤 곳은 의도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실 때 그린란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누이트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이누이트족이 오래전부터 살던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들면서 덴마크의 지배를 오래 받게 됐고 지금은 거의 유럽화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유럽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린란드는 232년간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덴마크 왕국에 속해 있다. 음식을 비롯해 언어, 건물, 제스처, 규범, 사회 체계까지 덴마크의 그림자는 외부의 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넓고 깊게 그린란드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다고 그린란드를 100% 유럽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린란드엔 수천 년 전부터 이누이트가 살고 있었다. 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곳을 하나의 여행지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나 사회적인 이슈까지 소개하고 있거든요. 작가는 정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예시를 들어요.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주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읽어드릴게요.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다면 영화 이상주의자나 우리나라에서도 여총리 비르키트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던 덴마크 정치 드라마 보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시즌 1의 4화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사과하지 않는다는 대사가 나오는데 얼마 전 일본의 극우 인사가 정부는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 말처럼 이 두 나라의 오랜 역사를 이만큼 잘 설명해주는 날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사이가 어떤지 바로 딱 이해가 되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책을 써준 작가에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건 분명 그곳에서 오래 살아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단지 사는 게 아니라 그린란드 사람들과 실질적인 소통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감정이나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책에는 한 권 내내 묻어 있어요. 그린란드나 극지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책이 첫 번째 바이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란드에 대한 딱딱한 이야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린란드에 도착하고 얼마 안 돼 학교 수업이 끝나고 그린란드 친구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길이었다. 정류장 지붕 가까이에서 오로라가 꿈틀대고 있었다. 오, 저기 오로라야. 진짜 예쁘다. 난 그린란드 사람이잖아. 평생 봐왔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린란드 생활 4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에 와서는 그 친구의 반응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오늘이 유일한 오늘이듯 다시는 같은 모습의 오로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사치스럽도록 아름다운 순간을 무심히 지나치는 건 그린란드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익숙함. 그것이 내가 이제껏 살면서 피하려 한 가장 큰 두려움 아니었나? 지금 이 밤에도 창밖에는 오로라가 춤추고 있다. 올해 마지막 오로라일지도, 내 생의 마지막 오로라일 수도 있건만 나는 창밖으로 나서지 않는다. 오늘이 아니라도 하는 익숙함으로. 저는 아직 한 번도 오로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이해가 안 됐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봄, 가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미세먼지나 구름 없이 정말 맑은 날, 그때 한강 같은 곳을 가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내가 당연히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반성하게 돼요. 작가는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것은 내가 사는 그린란드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린란드에 사는 한국인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린란드에 사는 한국인이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주고 싶었다. 구글 지도를 열어 화면을 가장 멀리 두고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펼쳐진다. 아시아도 유럽도 아닌 북극점,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하얗고 거대한 섬 그린란드가 있고 그 안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다. 김윤숙 작가는 지금도 그린란드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오는 날은 1년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김윤숙 작가가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시간을 내달라고 청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린란드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김숙 작가는 그곳에 있는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질문을 정말 수없이 받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저희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데 정성을 다해준 모습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그린란드에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저도 꼭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고 또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고 해도 그린란드까지 여행한다는 것은 멀게만 느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기술이 어느 순간 그린란드까지 가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린란드를 오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